뿐이에요. 주겠다는 말이 아니라. 네, 그런데 이걸 제가 수업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툭 찌르면 툭 나와야 돼요. 저는 이렇게 하거든요. 밥 안 줘? 그러면 바로 나와야 돼요. 얘 지금 준비할 수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밥 좀 줘봐 이렇게 하면 네 지금 준비할 수가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렇게 멘트 훈련을 시키거든요. 아마도 이런 멘트가 몸에 장착되어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의식하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올 수 있는 거. 쉽지는 않겠지만 네, 우리는 툭 찌르면 웃어야 되고 툭 누르면 네 대답해야 되고 저기서 뛰어오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내 몸에 뭔가 소통에 좀 체화가 된다면 그런 진짜 지난 시간에 말했던 매너와 에티켓을 기본 장착한 분이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게 치매 어르신들 소통하실 때도 그런 부분들을 좀 운영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치매 어르신들은 이 소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 그럼 어떤 환경이 굉장히 치매 어르신들이 중요한 거냐? 자 우리가 현실과 가상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저는 이제 치매 어르신들이 가끔 가만히 있다가 나간다고 한다든지 또 누구한테 간다든지 실제 예시를 들자면 지금은 그 얘기가 잘 안 나오지만 전 제 중학교 때 50하고 60하고이 한참 유행할 때였어요. 그때 드라마로 막 이렇게 했을 때 그리고 그냥 깜짝 놀래서 세상을 뒤집어 놓고 그 다음 라디오에서 그걸 또 한 번 재현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 치매 어르신이 그 라디오를 듣다가 요양보 선생님한테 뭐라고 했냐면 청와대 가자. 청와대 가자.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양보 선생님이 어르신 청와대요? 청와대는 왜 갑자기 이러니까 때려잡으러 가는 저거 잡으러 가는 아니 때려잡으러 청와대 가는데 정장을 왜 입으시는 거야? 근데 정장을 안에서 입고 나오셔서 청와대 가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요양보 선생님 당황하잖아요. 어르신 청와대 문 아무나 안 열어줘요. 우리 가서 문 열어달라고 해서 열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어르신이 그래요. 아니야 나 청와대 안에 있어. 내가 문 앞에 가가지고 문 열어라 소리 하면 걔가 와서 다 열어줘. 걱정하지 마 빨리 가자. 근데 청와대 어찌 가냐고 지금 새벽 그때가 아닌데. 그러니까 이 영모 선생님이 당황하셔서 센터로 전화하셨던 거예요. 제가 근무하는 교육원의 원장님이 이렇게 제가 센터를 같이 운영하셨던 분인데 원장님 스타일이 그래요. 가야죠. 가세요 청와대. 가야죠. 그러니까 이 영모 선생님이 뭐라 그러게요? 네? 이렇게 하죠. 센터 좀 청와대를 어떻게 갈까? 아이고 선생님 잘 들어봐요. 어르신한테는 일단 청와대 갑시다 라고 해야 화를 안 내요. 못 간다고 얘기하면 갈 수 있는 방법을 다 생각하시니까 이미 마음이 갈 마음인데 뭐는 못 하시겠습니까? 어르신 잠시만 기다리세요. 청와대 가겠습니다. 대신에 청와대를 가려면 택시를 타고 가야 되니 기사님 올 때까지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어르신이 기다린다 가만히 이렇게 그렇게 하고 기사님이 딱 오시면 기사님한테 먼저 양해를 구해야 돼요. 왜 어떻게 구하냐? 어르신이 치매이신데 청와대 가자고 하니 저희가 택시를 딱 타면 기사님이 어디로 오실까요? 이렇게 하면 청와대요 하면 동네 2바퀴 돌다 내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이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가시면 청와대 목적지랑 계속 가실 수 있으니까 주의환기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르신이 좋아하는 이야기를 전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들을 참 자랑스러워하시는 아들이 있어요. 큰아들. 그래서 기사님한테 아들이 있냐고만 물어봐 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전을 짜고 어르신 택시가 오면 딱 태웁니다. 오신 신나죠? 어디로 모실까요? 청와대요. 예. 동네 2바퀴를 막 봅니다 기사님이. 근데 기사님 이런 얘기 합니다. 혹시 아들이 있나요? 아들 있으세요? 오 아들 있죠. 어르신 빨리 얘기하세요. 어르신 아들 자랑스러운 아들 있잖아요. 기사님한테 아들 자랑 좀 마음껏 하세요. 아들 자랑을 그냥 택시가 떠나가라 합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내려주니까 안녕히 가세요 하고 아들 얘기하다 청와대 가는 거 잊어버리죠. 자 이게 사실 치매신들 문제 행동 대처에서 가끔 주의환기법을 적용하는 거고 가자 하시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가자 하는데 네 기분이 좋아야지. 아 정답이에요 선생님. 기분 좋으면 그분들은 만사 오케이가 됩니다 사실. 네, 근데 이때 그럼 이분은 또다시 청와대를 갈 수 있는 위험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 무엇 때문에 청와대를 가자고 하셨냐? 라디오 때문이잖아요. 자, 그럼 이제 다음 작업을 하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 라디오 코드를 뽑아서 잘라버리든지 주파수를 돌리든지. 그럼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소리가 그건 라디오 소리잖아요. 근데 라디오 소리가 현실 소리와 혼돈이 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환각의 환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매신들의 소음을 물론
인지가 떨어지셔서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이 치매신단들 한 가지 문제일 수 있겠지만 이렇게 시끄럽게 들리는 소리가 현실과 가상 소리 구별이 잘 안 돼요. 라디오라든지 테레비 소리, 테레비에서도 무서운 거 막 나오면 더 흔든다, 잡히면 죽는다, 포위됐다 이래가지고 막 다른 데로 가시거든요. 제가 가장 가슴 아프게 봤던 소리는 뭐냐면 남편분한테 할머니가 엄청 많이 맞았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그냥 아내를 때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할머니가 치매에 걸리고 나셔서 조금 목소리가 큰 할아버지 목소리만 나오면 바로 들어갑니다. 밑으로 이렇게. 그 왜 저러실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지금은 그런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만 오면 나의 아픈 기억도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아마도 치매신들의 문제행동으로 지금 나타나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사건과 관련된 모습이 치매가 오시면 나타나시잖아요. 근데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환경이에요. 환경. 그래서 최대한 집중하고 조용하고 내 소리에 잘 이렇게 들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의사소통을 성공하는 방법인 거고, 그 다음 또 하나가 이분들한테서는 비언어. 우리가 언어와 비언어 지난주에 제가 했잖아요. 그래서 언어도 물론 있지만 비언어를 통해서 받아들이고 인지하는 게 크기 때문에 비언어를 적절히 활용하시는 거. 그래서 첫 번째가 일단 몸에 배어있는 자세, 에티카가 매너를 내가 좀 갖추면 좋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세 번째가 비언어적인 소통을 좀 많이 사용하자. 이런 걸 자세로 이제 갑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그죠? 요거 하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 그거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이어도 가는 거예요. 소음 없애주세요. 시선 눈높이에 맞춰주세요. 이거 기억하시죠? 휴머니티도 바라보기. 그 얘기잖아요. 거기까지. 그 다음에 눈을 맞춰주시고, 이야기하는 사이에 계속 눈을 바라봐 주셔야지만 집중해서 잘 듣고 있는다 라고 해서 시선 처리, 그 다음 중간중간 미소 짓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짧게 말해주시는 걸 좀 배려해 주셔야 됩니다. 짧게. 길게 말하면 앞에 무슨 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뭐 했고가 아니라 뭐 했습니다. 한 타임 끝나면 그 다음에 뭐 했습니다. 이제 교재는 그런 말 나오거든요. 어르신 저랑 같이 목욕하셔야 되는데요. 자, 바지 벗으시고 팬티 벗으시고 욕조 안에 들어가시죠. 이러면 치매신들은 거의 입은 채로 들어가죠. 맨 마지막으로 욕하시는 거잖아. 네, 그래서 어르신 바지 벗으시고요. 기다려야죠. 다 벗을 때까지. 또 단추가 있어. 단추 푸시고요. 기다려야죠. 이거 다 풀 때까지. 자, 이제 속옷 벗으시고요. 다 벗었어요. 자, 그럼 이제 들어갑시다. 이렇게 하나의 한 동작식으로 짧게 끊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목소리 톤은 높은 톤보다는 낮은 음톤. 그리고 이제 난청이라고 아시죠? 난청이 와도 하이톤의 목소리가 먼저 안 들려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교수님, 저희 어머니는요 저를 미워해요. 아들만 좋아하고. 네? 뭐 때문에 그러신대요? 제가 말하면 들은 척도 안 해요. 그리고 아들이 와서 얘기하면 그냥 바로 움직여요. 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선생님 어머니한테 하시는 목소리 톤 좀 한번 점검해 보시겠어요? 집에 가셔서 어머니 이렇게 부르지 마시고 어머니 이렇게 불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로. 이게 며느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소리 톤이 다르면 들리는 그 소리가 다를 수 있으니까 좀 낮은 톤으로, 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이런 분들은 낮은 톤, 그래서 살짝 톤을 좀 아래로 내려주는 것도 분명하게 들릴 수 있게. 그 다음 우리 또 나왔잖아요. 발음, 끝소리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하신 상태에서, 자, 소통의 원칙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마음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러면 어떻을 때 치면신의 마음이 상처가 될까요? 거부죠. 그치, 거부. 네, 그렇죠. 거부할 때, 부정할 때, 인정하지 않을 때, 또는 말이 잘 안 되는데 빨리빨리 하려고 이렇게 재촉할 때,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상처가 돼요. 그래서 절대 재촉하지 마시고 핀잔도 주시면 안 돼요. 핀잔. 네, 그러니까 잘하고 싶지만 병 때문에 안 되는 거니까, 네, 못하고 안 되는 실수를, 네, 우리가 원래는 잘하면 칭찬이고 못하면 혼나는 거잖아요. 근데 치매신들은 잘하면 칭찬, 못해도 괜찮아요. 네, 못했는데 칭찬해주면 왜 저러지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면 칭찬, 못하면 괜찮아요. 그리고 괜찮아요라는 말이 진짜 사람 살리는 말인 건 아세요? 괜찮아의 힘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서도 사랑해라는 말보다 사실 더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하는 말은 괜찮아요.
괜찮아. 여보 괜찮아. 당신 괜찮아. 아들 괜찮아. 아, 선생님 괜찮아요. 네, 이렇게 괜찮아라는 말이 모든 걸 다 품어주는 말이라고 하거든요. 치매 어르신들한테도 가름만 해줄 수 있는 말이 괜찮아요. 네, 자, 짝꿍한테 한마디 해주세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뭐가 문제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말들이 이 재촉과 핀잔을 다 피해가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도 하잖아요. 아, 그거 있었잖아요. 그거. 그거 있는데 그거. 네, 수수께끼 게임을 하던데 수수께끼. 봤으면 이제 우리가 딱 봤다면 바로 얘기해 줄 수 있는데 나도 못 봤어. 근데 치면신이 그거 있잖아요. 그거. 그거요? 그게 뭘까요? 아, 그거 있잖아요. 그거 언제 쓰는 거지요? 어렸을 때 애들하고 했던 그런 애기들하고 했던 게임 나시죠? 커요, 작아요, 동그래요, 네모네요, 생모예요, 빨간색이에요, 노란색이에요, 주먹만에 이런 거 있잖아요. 스무고개. 네, 스무고개 게임을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예, 왜냐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아, 그냥 저걸 내가 꼭 단어를 맞춰야 되겠다. 집착하고 게임을 하지 마세요. 예, 있어요. 게임만 했다면 승부욕이 발동하신 분들. 예, 우리 남자 선생님들이 조금 승부욕이 심하시잖아요. 있으세요, 승부욕? 있어야 돼요. 네, 있어야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저희 신랑한테 맨날 하거든요. 이겨서 좋냐? 좋냐고. 그렇게 좋냐고. 8살짜리 이겨서 좋냐고 무릎팍이 다 까져서 왔잖아. 이게 어떤 거냐면 애가 아빠가 축구를 좋아하니까 아빠랑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딸내미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축구를 해요. 축구화를 신고 오늘 아침에도 이강인 축구복을 입고 학교를 갔어요. 걔가. 학교 가서도 여자애들하고 소꿉놀이를 하고 얘는 남자애들하고 축구를 해요. 그만큼 축구를 애정하는데 제가 이제 주말에 강의 가고 그러면 항상 애를 데리고 축구를 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애하고 축구를 하면 조져도 될 일이잖아요. 근데 우리 애는 아빠를 이기고 싶고 아빠는 또 지고 싶지만 하다 보니 승부욕이 발동하고 또 넘어져서 무릎팍을 까가지고 온다고 이렇게 까져가지고 저한테 와도 해요. 엄마 오늘 아빠를 이기려다가 막 이러거든요. 아빠를 이기려다가 이겼어? 아니 졌어. 그것도 펑펑 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좋냐? 그게 좋냐고. 그게 신나냐고. 8살 이겨먹는 게 그렇게 신나냐고. 져줘도 되잖아. 이렇게 하는데 천정의 승부욕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노력해야 되는 거구나. 승부욕도 노력해야 되는구나. 왜 세상에 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당신 노력하셔야 돼요. 무릎 한쪽 더 까고 오면 급등 나와서 죽고 이런 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가 했을 때 꼭 목숨 걸고 해야 될 거와 그렇지 않은 건 좀 구분하셔야 돼요. 그 20개의 답을 꼭 다 맞출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네. 자, 그 다음에 자, 틀린 단어 요게 그거. 자, 요거 하나 하고 갈게요. 자, 의사소통 하실 때도 가장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뭐죠? 네, 지난번에 했죠. 언어든 비언어든 그 사람의 표정 안에서 그 사람의 말투 안에서 그 사람의 몸짓 안에서 뭐를 파악하시면 된다? 그럼요, 감정. 감정은 나이가 드셔도 치매가 오셔도 절대 손상되지 않습니다. 그 감정을 얼마나 내가 잘 이해해 주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굉장히 기분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한테 항상 소통할 때 잊어버리지 마셔야 될 것은 저분의 기분이, 감정이 현재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거를 잘 우리가 추스려 주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럼 이제 경도치매다 이렇게 하는데 경도치매 어르신의 특징부터 아시면 돼요. 경도치매를 가지신 분의 이제 하나씩의 특징이 뭘까? 치매의 증상의 특징을 이해해야 내가 그 증상에 맞게 돌봄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여러 가지 문제가 오지만 이제 기억과 언어가 같이 오면서 단어를 잊어버리잖아요. 예, 그랬을 때 그분들이 그거 저거 이거라는 표현, 그 다음에 발음이 비슷하면 헷갈려 하세요. 가위인데 가지?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앞자리를 듣고 뒤에가 생각이 잘 안 난다든지 또는 단어가 바뀌기도 해서 유사한 단어를 표현한다든지. 그래서 치매 어르신들의 이제 초기 증상으로 기억력에 손상이 먼저 오다 보니까 단어가 많이 깜빡깜빡거리고 머릿속에 있는 단어들이 금방금방 떠오르지 않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고 그랬을 때 그것들을 대처하는 방법들을 좀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읽고 나서 이해 잘 안 돼요. 그 심지어 전화통화를 하시고 나셔서도 뭐라 한 것 같은데 네, 무슨 말을 했는지 나중에 물어보면 그 내용 자체가 머릿속에서 완전 떠오르지 않는다든지. 여러분 건망증하고 치매는 차이가 있는 거잖아요.
가끔 보면 혹시나 치매 아니에요? 뭐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데 건망증은 일부분을 잊어버리는 거고 치매는 전체를 잊어버리시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에 아버지랑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하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알았다. 이따 너네 집에 가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깜빡했네. 그럼 건망증이었다면 전화가 딱 오는 순간에 엄마 왜 안 왔어요? 이렇게 어머 이렇게 어머 미안해. 엄마 깜빡했다. 그래 맞아. 오늘이었대.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는. 저녁 먹으러 온 건 알았는데 그게 오늘인 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럼 치면 씨는 뭘 할까요? 언제 그랬는지. 그러죠. 생떼 부리듯이 잡아 떼는 거죠. 네가 언제 나보고 저녁 먹으러 오라고. 난 들은 적이 없는데 이게 치매와 건망증의 조금 구별 차이법들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뭐가 하긴 했는데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들은 내용조차도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보세요. 일부러 모른 척 한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치매여서 그래서 생각이 안 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특징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소통 기법이 뭡니까? 우리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난 이거 붙이면서도 선생님 이름 잃어버렸다고. 아까 분명히 영문법이라고 해서 알려줬는데 거꾸로 문영 선생님 이렇게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거나 또는 그 사람이 뭐 직업이라든지 이런 걸 나이라든지 이런 게 생각이 안 날 수 있으니까 반복해서 먼저 만나면 제 이름이 뭘까요? 이렇게 맞춰보려 하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테스트 하지 마시고 테스트를 안 하고 바로 답을 알려주시면 돼요.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먼저 이름과 먼저 소개를 하셔서 그분이 당황하지 않게. 그 다음에 짧은 문장은 아까 요청도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기다려주는 연습이 좀 필요해요. 치매 돌봄에서 제가 항상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치매 어르신 3년 돌보면 나중에 돌아가시고 스님처럼 몸에서 살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런 얘기 하거든요. 그럼 교수님 그게 무슨 살인데요? 이렇게 그러면 인고의 살이, 인내의 살이, 기다림의 살이. 왜냐면 빨리가 안 되시니까. 그래서 치매 어르신을 돌볼 때 성격을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나는 성격이 좀 급하고 빨리 해야 되고 이런 분들이라면 치매 어르신 돌봄을 3년만 해보십시오. 이제 마지막으로 내 인생에 성격 고칠 수 있는 기회이다 생각하시고 이런 얘기를 종종 드리거든요. 실제적으로 제 제자 선생님 중에서 이분이 유한고서 공부를 할 때도 남편이 못하게 막았고 그리고 일을 한다고 할 때도 못하게 했어요. 그 이유는 압니다. 힘드니까. 그런데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 아내 선생님이 그래도 3년을 일을 하셨는데 3년 하니까 이제 그만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하겠다 이렇게 했더니 남편분이 그래 잘했다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왜 그만둬? 왜 잘 다니는 걸 왜 그만둬? 이제 좀 할만한데 왜 그만둬? 아니 그만하라 할 땐 언제고 지금 와서 그만하니까 왜 당신은 못 그만두게 하는데 이러니까 남편분이 딱 2가지 이유를 제시했대요. 첫 번째, 돈 벌어다 줘서 좋은데 왜 이렇게 저는 솔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2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성격 좋아졌는데 왜 그만둬? 이렇게 내 성격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요런 거 하나 해가지고 쓰레기 같은 거 양말 같은 거 벗어가지고 여기다가 딱 던져놓으면 막 쫓아온대요. 그러고 합니다. 여보 이게 뭐야? 이걸 벗었으면 빨래함에 갖다 넣든 세탁기에 넣어야지. 누가 버리고 여기다 그대로 두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한보호사 일을 치매 어르신 돌보시면서부터는 그런 느낌 아시죠? 여기다 벗을 수도 있고 저기다 벗을 수도 있고 갖다 놓으면 감사한 거고 엿다 두면 그냥 그런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치매 어르신들 돌보면서 이제 이분 삶이 되신 거예요. 치매 어르신들한테 어르신 그거 벗고 거기다 두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일 되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치매 어르신을 돌보시면서 안에서 진짜 단련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내 삶이 체화가 돼버린 거죠. 무의식적으로. 그러니까 집에 와서 남편이 그래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남편분이 숨을 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와 성격 좋아졌는데 왜 그만두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하셨던 부분이 없지 않아 제가 볼 때는 기다림이라는 것이 이제 이 선생님한테 들어온 거. 그래서 이 분이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교수님 제가 처음에 이 일을 할 때는
제가 누군가에게 뭘 주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우 내 어깨 이렇게 올리고 다니면서 나 좀 돌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나눔도 하고 좋은 일 한다 이렇게 하고 살았는데 3년 일하고 보니까 교수님 지금은 어깨가 뒤로 안 가고요. 앞으로 가요. 저는 이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왜 3년 해보니까 그 어르신을 통해서 내 삶이 바뀌었고 내 삶의 태도가 바뀌었고 내 가정과 남편의 사이가 좋아졌다면 줌으로 인해서 얻은 게 아니라 받은 삶이 훨씬 크다는 걸 이분은 깨닫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네, 이런 과정 안에 누군가를 돌보고 있고 그 자리에 서고 있다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나고 나시면 이제 아시게 될 거예요. 아, 그게 내 안에 얼마나 큰 감사였는지. 예, 그게 이 기다림이 그 감사를 찾아주는 것 같아요. 치매 돌봄에서는 꼭 필요한 거. 자, 그 다음에 예, 이분의 말을 예, 요약. 이건 계속 나오죠. 그래서 또 나오죠. 누구처럼 하시면 된다? 우영우 변호사. 예, 확실히 기억하실 거예요. 이제 한 말을 정리해서 아, 내 선생님 이름이 아무 누구입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신 거죠. 선생님의 직업이 뭐뭐 있었을까요? 어르신 나이가 이렇게 되셨을까요? 어르신 사는 곳이 여기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한 번씩 되짚어 주는 거. 자, 그 다음에 네, 화제를 갑자기 바꾸지 않는다. 네, 말하는 분이 바꿔요. 말하는 분이 단어가 한정적이어서 자 보세요. 과일 하면 떠오르는 거. 사과 다음에 포도. 복숭아, 네. 수박, 네. 네. 딸기, 네. 네. 복숭아. 아 예. 겹쳤어요? 네. 겹쳤어요? 제가 했어요. 수거 말고 혹시 아는 것 중에? 레몬. 레몬, 네, 아보카도 이렇게. 자, 우리는 정상이에요. 다 생각하고 안 한 걸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치면 씨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날부터 줄어들어요. 그래서 치매 갔다 오시면 과일 이러면 수박, 참외. 내일 가서 또 물어보세요. 수박, 참외. 그 다음 나가서 물어보세요. 수박, 참외 없어. 그 다음이 없어. 그러면 그걸 더 이상 나갈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갑니까? 과일에서 색깔로 갈까요? 자, 한 번만 하겠습니다. 색깔 시작. 노란색, 보라색, 파란, 빨간. 하늘색, 녹색. 파란, 하늘색. 하늘색. 하늘색 안 냈어요? 초록, 보라, 했구나, 검정색, 검정색. 초록색, 초록색. 하얀색. 오, 예, 이런 식으로. 예, 뭐, 우린 치매 많이 해요. 그 치매 씨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빨강, 노랑! 내일 가서 물어보세요. 빨강, 노랑! 네,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수박, 참외 하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으니까 빨강, 노랑! 이렇게 갔다가. 그럼 주제가 막 바뀌잖아요. 듣는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뭘로 시작했지? 어르신하고 어떤 얘기를 했지? 약간 이렇게 혼돈이 와요. 예, 이게 이제 치매순의 특징이라는 걸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말하는 우리조차도 화제를 막 바꿔버리면 그분들은 집중력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화제를 갑자기 전환하거나 한순간에 바꿔내는 건 하지 않으셔야 소통이 이어집니다. 네. 일단 질문하시지 마시고 아까 말했잖아요. 테스트 하지 말자. 친절을 베푸시는 거예요. 친절. 제 이름이 뭘까요? 묻지 마시고 제 이름은 누구누구입니다. 예, 내가 먼저 앞서 가셔서 그분한테 안내를 한번 주시고 뭐 알아듣고 이해가 됐으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시고 예, 이게 친절이잖아요. 이게 친절. 예. 자, 그 다음에 안 하시겠죠? 답답한 마음에 화가 나거나 답답하거나 분노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 자, 우리 치매신들이 좋아하는 화제들이 계세요. 치매 없이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공통점인데 네, 과거 이야기 참 좋아합니다. 옛일을 회상하는 예전의 에피소드 같은 것들. 네, 자, 사람들한테 언제 가장 행복하셨을까요?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몇 살을 얘기한 줄 아세요? 20. 선생님 언제 가장 행복하셨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생각 안 해봤는데. 그래요? 청춘일 때. 청춘일 때? 그럼 20대? 네. 우리 선생님은? 지금? 뭐 책임 안 져도 되고. 네. 왜 즐겁게 살자. 자, 선생님 혹시 여고 시절에 많이 노셨어요? 아니, 안 놀았는데. 안 놀았는데 너무 낭만적인 추억이 많아.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네. 자, 왜 10세에서 15살 얘기하냐면 진짜 놀았을 때거든요. 지금 선생님들은 조금 막 별개일 수도 있을 거예요. 요즘 애들은 10세, 10세 절대 말 안 할걸요. 왜요? 그래요, 선생님. 그런데 왜? 이제 애 연세가 좀 있는 뭐 60대, 70대, 80대 쪽으로 넘어가시면 언제를 제일 얘기 많이 하냐면 어릴 때 이렇게 얘기해요. 어릴 때. 그 어릴 때가 동구 밖에서 네, 꼬주라고 숨바꼭질하고 공깃돌 돌리고 네, 사방치기하고 이럴 때. 놀이는요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 숫자가 끼는 우리는 숫자가 끼면 일단 기분이 상하잖아요. 숫자가 끼면. 근데 놀이에는 숫자라는 게 없어요. 그냥 즐거움만 오로지 갖고 있기 때문에 회상요법을 했을 때 치매 어르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나이대가 이때. 그래서 치매 어르신하고 도대체 뭘 주제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분들이거든요. 교수님 날씨 얘기하면 좋냐 진짜 뭐 구름이냐 해냐 하면 끝나버리거든요. 올해 이렇게 이어가시면서 치매 어르신과 주제 이야기 화제거리를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던지는 게 뭐냐면 놀이 얘기 해주시면 됩니다. 옛날 놀이 얘기. 그거를 화제로 삼아서 이분들 경도치매는 아직 가능하세요. 대화 충분히 소통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경도치매 소통법이 또 가요. 자, 그러면 이제 50분 조금 넘었으니까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도치매에서 이제 좀 더 진행이 되면 중고도치매로 가는데 경도치매와 중고도치매에서 의사소통에서 가장 큰 차이점을 좀 대표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말이 없어져요. 네, 경도치매일 때는 그래도 가위를 가지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말은 또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데 중고도치매가 오시면 일단은 여기가 이제 그렇죠? 네, 입이 많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안 나가는 거죠. 왜냐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생각을 단어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걸 단어로 표현해서 이렇게 적재적소에다가 하는 걸 우리가 말이라고 하는 건데 치매가 오시면 이제 뇌에 기억력 감퇴가 많이 오시면서 단어가 경도일 때는 뭐 그거 이거 저것이라고 하다가도 중고도 상태에 이르시게 되시면 이거 그거 적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듣는 거는 되는데 말하는 게 잘 안 되는 상태로 가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세심해서 우리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더 많이 신경을 써야 하는 게 그게 중고도치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 좀 해주셔야 되고. 자, 이해력, 표현력 같이 떨어집니다. 옹알이 같은 소리를 내거나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한다는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질문 이렇게 어르신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면 중고도치매 어르신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뭐라고 안 할까요? 먹었다 그러죠. 안 먹었다 할까요? 말을 네, 말을 안 하시거나 말 아니 안 이렇게 해? 합니다.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식사했어? 이렇게 답을 해요. 식사했어? 그 말이 뭘까요? 내가 한 말을 이해하시는 게 아니라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교재는 그런 말 앵무새 같은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묻는 말이 뭐지? 라고 생각하고 답을 생각해서 얘기하셔야 되는데 그냥 들리는 대로 똑같이 답을 하시는 거지. 예, 이런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약간 아무 의미 없는 소리를 낸다거나 아니면 앵무새처럼 같은 소리를 한다든지 또는 심지어 진짜 답 안 하고 그냥 계속 쳐다보기만 하신다든지 이래서 소통하는 데 굉장히 막혀요. 아마도 제가 준수업 했던 건 똑같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랑은 하면 하기도 하시고 고개를 끄덕여주시고 눈빛을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예, 그 온라인에 수업하면 가만히 있어 이렇게 그러면 저 혼자 해야 되거든요. 저 혼자 묻고 저 혼자 답해요. 예, 저 혼자 그렇죠? 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하니까 네 맞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대신 답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치매 어르신들의 중고도 어르신들하고도 소통하실 때 약간 그런 느낌이 날 거예요. 그래서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 주긴 주는데 받을 수 없는 관계가 아무래도 중고도 치매 어르신 상태이지 않을까. 그게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말하는 방법을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는 열심히 표현하는 방법, 그러니까 한 개 줘서 안 되면 10개 줘야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휴머니티드에서 제가 했잖아요. 과장되게 하셔도 괜찮다고. 예,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하시던데, 그쵸? 이런 비언어적인 거라든지 어떤 동작이라든지 이런 걸 좀 크게 하시고 또 이제 눈에 확 띄게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신다든지 이렇게 하셔서 포기하지 않고 마음을 좀 전해가야 되겠다라는 거를 중고도 치매 어르신들은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 환자의 호칭을 이름을 포함하여 불러주시고 아까처럼 누구인지 확인해 주시고 테스트하지 않는다는 거. 자, 여기 한번 보세요. 네. 자, 환자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중요한 단어는 반복하시는 거고. 자, 아까 땡땡님 인삼차 드세요. 야, 여기서 강조해야 될 게 뭐죠? 인삼차. 네, 똑같은 걸 계속 2번씩 3번씩 또 이렇게만 반복하면 좀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하실 때 반복을 하실 때는 기계처럼 똑같은 소리를 계속하지 마시고 내가 한 문장 중에서 꼭 기억해야 될 단어를 뽑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 단어가 인삼차잖아요. 인삼차. 이렇게 그 단어를 집중하셔서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정 편지 이거는 다 똑같고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강의하시거나 책을 쓰신 분들이 존중을 하라는데 반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좀 이게 듣는 게 진지라는 말이 잘 이렇게 어렵잖아요. 솔직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단어는 꼭 저렇게 올려야 되나? 그냥 밥 드시죠? 식사하시죠? 뭐 이렇게 쉬운 말로 좀 풀어줘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그래도 존중인데 애처럼 반말이 아니라 단어를 좀 풀어주시라는 뜻으로 받아주시면 돼요. 어려운 단어는 조금 쉽게. 그 다음에 이것도 잘하셨고 부정은 쓰시면 안 돼요. 무조건 긍정은.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사실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자 어린아이들이 이런 경우 있어요. 이거는 돼. 애들한테 주는 거죠. 이거는 돼 해도 돼. 이렇게 그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긍정 말하고 부정을 말하잖아요. 그럼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좋았다가 후 이렇게 꺼져요. 시무룩해지거든요. 근데 어른은 어른. 그럼 얘는 어린아이의 사고방식이라면 어른의 사고방식은 뭐냐면 이거는 돼요. 그런데 이거는 안 돼요. 이랬을 때 진짜 지혜롭고 이렇게 조금 성숙된 어른은 괜찮습니다. 되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넘길 수 있거든요. 사람들 그래요.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이 기준이 많이 떠올라요. 부정과 긍정 사이에서도 긍정이 있다는 걸 바라보면서 가는 게 진짜 어른이다. 그런데 긍정이 있고 부정이 있을 때 부정 때문에 시무룩해지면 그건 어린아이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린아이 사고방식 될 때처럼 될 때가 있어요. 가진 걸 갖고도 나는 왜 이렇게 조금이야. 쟤는 더 많네? 이런 진짜 어린아이 사고방식 되는 거잖아요. 옆을 바라보지 않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좋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이런 게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다는 신호인데 치매신들은 치매가 오시면 어른이 됩니까? 어린아이 수준으로 조금 돼요. 어린아이. 그러니까 치매신들한테 어르신 이쪽 방을 쓰셔도 되고요. 저쪽 방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 그럼 하나만 하시면 돼. 이쪽 방에 가시면 됩니다. 끝. 안 되는 걸 굳이 얘기해서 기분 상하게 하지 마셔라. 그게 긍정문과 부정문을 섞어 쓰지 마시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제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시제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자, 시제가 우리가 시간의 흐름이 시제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자, 그럼 치매신들은 어디에서 주로 사시냐면 현재형으로 사십니다. 자, 보세요. 치매라는 병이 이름을 부르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추억에 먹고 사는 병, 추억을 먹고 사는 병, 타임머신을 타는 병이라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최근에 단계 기억이 없어지고 예전의 기억이 나오니까 타임머신을 타면 언제로 돌아가는 겁니까? 네,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너무나도 신기하게 참 사람이 비슷한 데가 있어요. 좋았던 기억은 굉장히 짧고 안 좋았던 기억으로 많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막 이렇게 좀 안 좋았던 사건, 상처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남자 소리만 들어가 막 수고 들어가시는 분들. 그게 그런 삶. 그러니까 치매 어르신을 온전히 이해한다는 건 그 어르신의 과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다른 게 없더라고요. 지금 내가 보는 모습은 현재지만 그분이 과거를 어떻게 살았는지까지 이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시제도 어떻게 되냐면 예전 걸 끄집어서 오늘을 살고요. 미래 것도 끄집어서 또 오늘을 살아요. 시제적으로 미래형을 말하지 말아라 이런 게 이제 연구소 표준교재에 나오지만 그런 단어가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10시 되면 병원에 갈 거예요. 양말 벗지 마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분이. 10시 되면 병원에 갈 거니까 지금 신고 있는 양말 벗지 마세요. 근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하셨냐고요? 나가버렸었구나. 그렇게 말을 했는데 나가버리시고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왜 나갔을까요? 10시가 되면 갈 거니까 그럼 지금 10시가 아니라는 거죠. 미래형을 얘기하셨죠. 그런데 미래를 얘기하면 혼돈된다고 그랬잖아요. 혼돈되는. 그러니까 10시가 되면 간다. 10시가 되면 아니라 간다. 현재하고 들으셨으니까 나가신 거야. 어떻습니까? 이런 일이 치매신 소통에서는 사실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뭐라고 하면 되면 이렇게 양말 신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양말 신고 있어요. 이렇게만 얘기하시면 신고 있지 그냥. 이 두 가지를 잘못하신 거예요. 10시가 되면 미래형 말하신 거고 부정형 말하셨잖아요. 벗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항상 부정의 언어보다는 긍정의 언어로 바꿔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시제의 혼돈이 오기 때문에 치매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절대 미래 말하지 않는다. 저는
조금 문학적인 얘기를 하는 건데요. 치매나 모든 의학 체계를 보면 사실 정보화를 시키는 이야기가 있고 이렇게 살짝 흘러가면 문학적으로 가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는 심혜원 시인의 병을 문학적으로 좀 본다면 가장 행복한 시대의 지금을 살고 가는 병이 아닐까 싶어요. 사실. 네, 왜냐면 오늘을 사시는 거잖아요. 여러분은 카르페디엠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까요? 카르페디엠. 카르페디엠이라는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유럽이나 이런 책 안에. 현재를 즐겨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현재만 즐길 수가 없어요. 왜요? 그럼 노년은 어떻게 해요?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가 오잖아요. 네, 현실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만 충분히 잘 살다 가면 네,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고민을 조금씩 하거든요. 사실 그런 고민을 내려놓으면 내일도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진짜 행복의 지점으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건 되게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네, 훈련. 그러다 보니까 예, 미래 걱정 없이 사는 게 잘 안 되는데 치매 어르신들은 미래 걱정 하실까요? 네. 그거 봐요. 그러면 네, 그러면 약간 문학적으로 풀자면 오늘 하루를 충분히 내 옆에서 나를 사랑해주고 오늘 하루를 좋아해주는 사람과 함께라면 오늘 하루 그냥 충분한 행복감을 누릴 수 있다. 저는 약간 문학적으로 풀자면 이렇게 풀거든요. 예, 가족이 들으면 저한테 뭐라 할지도 몰라요. 어르신이 하면 저한테 뭐라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치매 어르신의 문학적으로 그 치매라는 병이 무슨 병일까라고 하면 오늘 하루를 가장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게 그 어르신들 아무래 필요 없어요. 과거 지나간 거 이즈리 올 거 신경 쓰지 않으리 그냥 오늘 하루 주어지는 건 행복하게 살자. 약간 이런 시제의 유형을 갖고 계신 분들 이분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뭐냐면 라벨에 이름을 붙여줘라 라고 하는데 혹시 우리나라에서 치매 연기를 가장 먼저 하신 여배우가 누군지 아세요? 강민자 씨? 김혜자? 김소미 씨? 아니 어린 사람입니다. 어린 사람? 네, 어린 분이에요. 힌트를 드릴까요? 성이 손씨예요. 손수. 어? 손수? 어린 분. 예뻐요. 네. 어? 오, 맞아요, 선생님. 손예진 씨. 손예진 씨. 그래, 선생님, 지우개. 아시네. 우리나라 여배우 중에서 치매 연기를 가장 먼저 하신 분이 손예진 씨인데, 내 머릿속에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정우성 씨랑 같이 나왔던 거. 근데 거기 대사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나이 27에 치매라고요? 이렇게. 27에 치매에 걸린 거죠. 지금 이제 의학적으로 보자면 초록이 치매. 그런데 그게 제 기억에 20살이니까 벌써 25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년 전에 그 멜로긴 했어요. 멜로였는데 25년 전에 초록이 치매를 손예진 씨가 가장 먼저 치매 연기를 하셨던 거거든요. 그땐 치매를 보고 그걸 보지 않았어요. 멜로라고 생각해서 봤지. 그런데 이제 지금 시간이 지나서 치매라는 걸 알고 보니까 와, 그 대본을 쓰시고 만드신 분들이 치매 공부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 왜냐 거기에 이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노란색 포스트잇이 손예진 씨 방이 한가득 붙어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이름표를 붙여준 거죠. 거울, 책상, 의자, 냉장고, 책 이런 식으로 화장실 이렇게 이름표를. 자, 그러면 가끔 이런 얘기 하시는 분 있거든요. 교수님, 치매가 오시면 말이 안 되는데 글씨는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어떨까요? 알까요? 모를까요? 알 것 같아. 알 것 같지요. 네, 그러니까 라벨 붙여야겠지. 네, 글씨를 못 읽으신다면 라벨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글이 말보다 조금 늦게 나가잖아요. 네, 그리고 어떤 분이 계셨냐면 이름을 많이 붙여주라 하는데 그 영상에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요양원인데 실내화 있잖아요. 실내화. 우리 병원에 쓰는 실내화 같은 거. 거기 이름을 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분이 실내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실내화를 찾으러 막 다니는데 찾으신 거예요. 저쪽 할매가 갖고 있는 실내화 옆에 내 이름 석자가 써져 있는 이름이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 할머니한테 얘기합니다. 내 거야, 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내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는 이 할머니가 그래요. 아니야, 내 거야. 신고 있는 것도 있고 그 옆에 있는 거 이러면서 이 할머니가 그 글자를 읽어요. 이름을 딱 보고 아무개 그거 내 이름이잖아. 네가 누구야? 이렇게 할머니가 막 화를 내거든요. 근데 이 가져가신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그래도 내 거야. 두 개를 지고 안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쳤나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미쳤나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뭐가 보여지는 거냐면 이름을 보시고 읽는 할머니가 상투가 끄고 양호하신 거고 이 할머니는 이제 이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름 봐도 그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다 가져가시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 할머니를 보시면 이름 기억해요. 이름만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치매가 오시고도요. 책에 문장 시를 읽는 분이 있어요. 네, 문장 읽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치매 오시기 전에 진짜 책을 많이 읽거나 이렇게 하면 치매가 와도 이거를 말하실 수 있는 문장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예전 그 영상 안에서도 이분은 요양원에서 계시는데 평상시에 치매가 오시기 전에 항상 책을 읽고 뭐 글을 쓰고 이랬던 분이에요. 근데 요양원에 오셔서 이 할머니가 뭐를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딸내미가 어느 날 와가지고 깜짝 놀랐대요. 우리 엄마가 맞나? 내가 아는 우리 엄마는 항상 앉아서 글 읽고 이런 책 읽고 있던 분인데 갑자기 여기서 막 신나게 노래 춤을 추니까 근데 그 할머니는 뭐냐면 작은 연습을 하시면서 사시는 거예요. 작은 연습. 그 작은 연습이 뭐냐? 적응 연습이에요. 적응 연습. 그래서 그 촬영하시는 분이 이런 얘기 합니다. 딸이 가족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보고 싶어도 할 수 없지 뭐. 지도도 일해야 되고 나도 여기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보고 싶다고 질린거리면 오나? 그냥 오면은 흥분고 가면 가는 거고 괜찮아?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의자를 딱 돌려서 밖에 있는 나무에 휘날리는 이파리를 보시면서 네, 푸시킨의 시를 읽어요. 네, 시 한 줄을 막 읽거든요. 네, 그런데 그 장면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오래전의 기억이 치매가 오셔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지탱하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 다음에 새로운 환경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적응하기 위해서 작게나마도 나를 바꿔가는 연습 그리고 안타까운 장면 마지막은 하나예요. 딸내미 가니까 우세요. 아무 때나 와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우세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 모습이 좀 아련하게 이렇게 떠오르는데 어쨌든 글씨라든지 기억이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 타임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좋은 기억을 많이 넣으세요. 좋은 기억. 예, 그래서 지난번 수업할 때 제가 얘기했어요. 장아찌라고 장아찌. 이은하 원장님, 치매 신경과 여자 원장님이 그런 얘기 하시거든요. 장아찌 기억, 기억은 장아찌다. 박으면 박을수록 진해지는 맛이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거 많이 보고, 좋은 생각 많이 하고, 좋은 말 많이 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치매에 걸리시면 꺼내봐야 뭐? 좋고 행복한 거. 그런데 자꾸 상처 주고 아픔 주고 힘들고 이런 삶을 자꾸 살다가 치매 걸리시면 꺼내면 또 뭐? 나예요. 자, 여러분이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치매 걸리면 다 나옵니다. 근데요, 네. 이게 치매 환자분 보면 착한 치매도 있고, 그렇죠. 네. 어머 생전 저르시지 않았는데 뭐 포악하게 욕도 하고 네. 막말도 하고 네. 그런 상상치 못할 네. 나오서가 있는 네. 뭘까요? 기질적인 뭐가 있나요? 그게 과거의 삶에서부터 나오는 건 사실은요. 눌리고 산 삶도 있고 과거의 삶이 살았던 걸 이제 이렇게 드러내게 하시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 그런 건데 직업이요. 그러면 그 치매 여신 중에 이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걸레 마대자루라고 하는 복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남자분인데 딱 이제 가다가 나타나요 걔가. 그럼 얘를 딱 잡아요. 그리고 이걸 이렇게 흔들면서 온 요양원에 막 다니십니다. 이렇게. 그러면 구조 없음 이런 느낌. 뭐 위험해요. 공격성 있어요. 때리려고 하나 봐.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분 공격성 하나도 없어요. 지금 보는 현재의 모습만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공격성 있어요. 맞을 것 같아요. 때리려고 하나 보죠.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의 치매 씨는 과거의 모든 그분의 역사를 이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한 사람의 태어나서 지금 모습까지를 알아야 이해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분의 과거 직업이 뭐냐면 노주위원장이셨어요.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네, 노주위원장이 뭐 하시죠? 그러죠. 지금은 치매가 오셔서 노주위원장이 아니신데 나의 과거의 기억이 그때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도 노주위원장처럼 이렇게 다니시는 거지. 근데 주변 사람들은 그분의 직업을 알지 못한다면 이걸 보고 논쟁도 심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돌보면 잘못된 거거든요, 사실은. 자, 또 한 분은요, 이런 분이요. 종이만 있으면 그냥 죄다 갖다 놔. 종이 이 방에 갖다 올려놓고 저 방에도 갖다 올려놓고 이분은 직업이 뭐였을까요? 맞춰보세요. 집배원. 맞습니다. 집배원이죠. 오픈 집배원. 집배원. 네, 오픈 집배원. 네. 그리고 이분은 이런 거예요. 화날 때 괜찮은데 이제 깜깜해지잖아요. 그럼 자꾸 불을 켜. 깜깜해지면 자려고 그러면 와서 불을 확 켜놓고 불을
불을 확 켜놓고 방마다 돌아다니시면서 과거에 어떤 일 하셨냐? 여러분 시골에 살 때 전봇대 불 안 올리면 전봇대 불이 안 올라가시지 모르시죠 두 분은요?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길거리 다닐 때 우리는 여기 저녁 되면 길거리에 가로등 같이 세우는 게 전자로 딱딱딱딱 켜지잖아요. 저절로 켜진다. 조절이 켜지잖아요. 그런데 시골은 그런 게 없어요. 다 도시만 사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시골에 살면 전봇대에 가서 손으로 올려야 전봇대 불이 켜져요. 아 이거 봐 나만 시골 사람이야. 공감이 안 되잖아. 네 그래서 이거를 안 올리면 그 동네는 불이 안 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맡아서 하는 사람이 그 하는 있어요. 사람이야. 이분은 어렸을 때 그걸 하셨던 기억이 나가지고 깜깜하면 자야 되는데 왔다 그냥 불을 켜보니까 이 방에서 키면 이분들이 야 자야 되는데 불을 왜 키냐 막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고 알고 봤더니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자,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여자분이신데 화장도 좀 요란하고 말도 좀 권위적이시고 이런 분 있거든요. 네, 그분의 과거의 직업이 뭐였냐면 네, 마담이셨대요. 요정집 마담. 마담. 네, 마담. 자, 직업을 숨기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선생님들은 직업에 기천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 아래, 순위? 1등의 직업은 뭐고 도대체 꼴등의 직업은 뭡니까? 그런 건 없어요. 전 직업에 기천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뭐는 있냐면 양면은 있다고 생각해요. 그 기준이 있을 둘을 나눌 거 아니에요? 그럼 이쪽 기준은 뭐냐면 남한테 이로움을 주는 직업이 있고 남한테 해로움을 주는 직업이 있어요. 이거는 선택할 때 선별해야 돼요. 제가 저희 애들한테 뭐 나중에 뭐 되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조금 사라진 것 같은데 항상 학교에 들어가면 가족 조사서를 써가지고 가는데 꼭 쓰거든요. 내 자녀가 원하는 직업 거기 꼭 붙어요. 부모가 원하는 직업. 네, 저는 뭐라고 쓰냐면요 이렇게 써요. 모름 이렇게 써요. 근데 제 여동생이 초등학교 교사거든요. 제가 얘기합니다. 야 만약에 너도 이거 주잖아. 그런데 거기에 어느 학부모가 모름이라고 써오면 너는 뭐라고 생각해? 이렇게 물었거든요. 저 여동생이 저한테 이랬어요. 언니 또라이지 또라이. 또라이가 제정신이야 또라이지 막 이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 또라이가 네 언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마! 막 저한테 그러지 마. 그래서 제가 여동생한테 한 말이 교육청에다 그거 좀 없애라고 해. 네, 그거 좀 없애라고. 왜 부모의 굴레 직업에 아이를 집어넣어. 나는 나고 얘는 난데. 그래서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저는 제 제자 선생님들 이런 얘기 합니다. 선생님들 어렸을 때 저기 나중에 50대 되고 60대 되면 요양보호사 해라 라고 알려주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 게 어딨어요. 앞으로 어떤 직업이 생길지 몰라요. 어떤 일을 하고 살지도 그것도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직업은요 귀천은 없어요. 대신에 뭐는 있냐면 이 직업을 할 때 남한테 이로움이냐 해로움이냐는 정확히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애들한테 그 얘기밖에 안 해줍니다. 너가 무슨 일을 하고 싶을 때 그건 알고 선택을 해야지. 제가 가장 기억하시는 분이 정관장. 누군가? 담배인상공사. 담배인상공사로 갔잖아요. 거기 잘 다니시는 분이 그만뒀어요. 그만. 왜 그만뒀냐고 잘 다니는 거 사람들 다 얘기합니다. 아니 그 좋은 공사를 왜 그만두냐. 그것도 공무원에. 아니 왜 그만두는데 뭐 더 좋은 거 있어? 없대. 너는 왜 그만둬? 이랬더니 이분이 얘기하시잖아. 나만 담배 만들어서 남한테 건강에 이로움 아니고 해로움 주는 거잖아. 나 안 다녀. 근데 그건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 더 잘 됐어요. 더 많이 벌고 있고. 예, 우리는 그 정도의 결단은 아니더라도 예, 뭔가가 일을 할 때 기준은 명확해야 돼요. 자, 이런 삶을 산다면 그러면 치매 걸려서 어떨까요? 항상 치매 걸리기 전에 남한테 이로움을 주는 일을 계속했어요. 네, 그럼 치매 걸리면 또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치매에 걸린다 안 걸린다는 저는 장담 못해요. 저는 제가 치매 강의를 하고 있지만 누가 저한테 넌 치매 안 걸릴 자신 있냐? 이러면 죄송한 저는 없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걸 하고 싶으냐면 치매에 걸리더라도 아까 선생님 얘기하셨잖아요. 이쁜 치매.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이쁜 치매라는 말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왜 안 좋아하냐면 보통 이쁜 치매하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먹으라면 먹고 자라면 자고 가라면 가고 그러면 이쁜 건가요? 그러면 착한 건가요? 저는 그래서 그 말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착하고 이쁘다는 기준이 내 말을 들었을 때 착하고 이쁘다고 해야 됩니까? 그거 안 해도 이쁜 거잖아요. 그 존재만으로 이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의 돌봄자의 가족의 말을 잘 들으면 이쁜 사람, 착한 사람 그럼 먹으라고 그럴 때 안 먹어! 이러면 왜 나쁜 사람이 돼버리는 거냐고요.
그거는 저는 별로.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쁜 치매는 말을 잘 듣는 이쁜 치매가 아니라 폭력성이 이렇게 남한테 해로움을 주지 않는 모습으로 늘 치매가 오셔도 웃어주고 오면은 밥 먹었어 이런 소리도 한번 해주고 가진 것도 조금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모습을 가진 분을 이쁜 치매라고 부르고 싶지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말 잘 듣는 분을 이쁜 치매라고 칭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그런 삶을 살려면 자 오늘 당장 지금부터 네, 우리 아까 하셨잖아. 문영희 선생님이 본보기로 받은 선물을 다 푸셨잖아요. 저거는 나중에 치매 걸리면 또 풀고 있어 이렇게. 네, 저는 치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난 아직 그래요. 저는 여기 두 명 있어. 일로 와봐요. 제 얘기 좀 들어줘봐요. 이런 얘기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사실은 치매의 어떤 기억이라든지 삶의 안에서 나오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뭐 이런 얘기 요거 하나 또 하나 합시다. 어린아이의 대학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어린아이한테 반말만 쓰지 않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말에도 온도가 있고 격이 있는 거 아시죠? 이기주라는 작가의 책에 언어의 온도와 언어의 품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저는 온도도 온도였지만 품격이 더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런데 그 품격의 격자가 수준이에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의 수준을 뭘로 결정하는 거냐면 품자가 입구자 3개 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수준은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 사람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분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저도 유럽은 아직 안 가봤는데 유럽은 유로 단위를 쓰잖아요. 커피 값이 주문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르대요. 자, 가셔가지고 커피 이렇게 얘기하면 14유로, 커피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7유로, 안녕하세요 오늘 밖에 날씨가 엄청 좋은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커피 한 잔만 주시겠습니다 까 이렇게 물어보면 4유로. 그러면 어떻게 말하냐에 따라서 커피 값도 다르게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우리나라 얘기를 합니다. 맞는지 아닌지 책에 나오는 거니까 보셨으니까 하셨겠지만 뜨거운 여름 폭염날 카페에 딱 들어갔는데 이제 점원이 보통 점원은요 이렇게 가만히 있는 점원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 고객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가운 커피, 아이스 커피 드릴까요? 따뜻한 커피 드릴까요? 자, 한여름에 뜨거운 거 먹는 사람 있습니다. 한겨울에도 시원한 거 먹는 사람 있어요. 그래서 나왔잖아 얼주가.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주가. 네, 얼주가 아시잖아. 네, 이렇게 계절과 상관없이 드시는 분이 있는데 얼마나 친절해요? 이렇게 선의를 베풀었는데. 근데 그 고객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 같으면 이렇게 더워 죽겠네, 뜨거운 거 먹겠네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분한테는 돈 받고 커피 안 줘야 되겠죠? 왜? 그 사람의 격과 수준은 어떤 거예요? 이하인 거죠, 사실은요. 자, 이게 바로 내가 하는 말에는 나의 수준을 결정하는 말투가 있어요. 그런데 그 수준을 결정하는 말 중에 가장 기본의 용어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딱 존칭어입니까? 반말입니까? 요즘 젊은 분들도 나이 많은 분이 반말하면 좋으세요? 안 좋죠? 네, 싫어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랬어요. 이거 목사님 설교 중에 하신 말씀인데 아이고 내가 그 앞에 아기가 하나 있길래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아기가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럼 너는 몇 살이야? 그죠? 네, 여기 왜 왔어요? 그러니까 그럼 너는 뭐하러 왔어? 이렇게. 근데 이 말이 되게 와닿았어요. 이게 황금률의 비율이라고 하거든요. 성경 안에서. 조선님 아시죠? 주는 대로 받는다. 네, 받고 싶은 만큼 줘라 그대로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애한테도 반말하면 애도 너는 몇 살이야? 나이가 같은 간에 하니까 항상 존칭어로 사용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존칭어라고 하는 그러니까 반말은 나보다 아래입니다 라고 할 때만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나이를 불문하고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존중하고 있다면 존칭어를 사용합시다. 이것만 잘 지키셔도 괜찮아요. 왜? 가끔 이렇게 반말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주변 사람 본인도 눈치를 다 찌푸리게 만드니까.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행동이다라고 하는데 문제 행동이 아까 심리적인 증상, 폭력적인 행동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는 거잖아요. 네. 계속해서 같은 질문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불러도 대답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쉬운 말로 해도 이해 못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한밤중에 큰 소리로 불필요한 말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고 싶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거가 아니고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죽고 싶다는 말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변 사람이 자신을 욕한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실 치매 돌봄 하신 분들 좋은 일 굉장히 많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선생님한테 어느 날 나 죽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유 여쭤봐도 될까요? 자, 이분은 치매입니다. 나 죽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죽고 싶냐고 물어봐야 될까요? 같이 죽어줘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치매하신데 자꾸 죽고 싶대. 왜요? 자, 선생님 뭐라고 그럴까요? 네, 왜 죽고 싶냐고 물어볼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은요? 네, 우리 영훈 선생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가슴이 아프니까. 네, 네 선생님은요? 죽음이 뭘까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죽음 뭐라고 하고 선생님 어떻게 생각해요? 아직 돌아왔을 때가 아니에요. 아직 그때 이르지 않았습니다. 때가 돼야 갈 수 있어. 마음대로 갈 수는 없는 겁니다. 네, 선생님은요? 저도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그 이유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고 예. 싶어요. 네, 선생님은요? 무슨 힘든 일이 있어요? 네, 네. 선생님은요? 내가 못 들은 게 있나?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있나? 그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몰랐던 걸 끄집어내는 순간 달리 보여요. 네, 이런 태도가 치명신 돌보는데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기다림이었고, 그게 화내지 않는 거였고, 그게 핀잔 주지 않는 거였거든요. 왜? 우리 보이는 걸로다가 대부분 판단하지 보이지 않는 거 생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진짜 상대방을 존중하는 돌봄과 배려로 넘어가는 거. 예. 이 신뢰를 하나 들자면 이런 경우거든요. 제가 저희 요양부 선생님들 실습 나갈 때 이런 얘기해요. 가셨는데 이분이 파킨슨이에요. 계단을 가긴 하세요. 근데 이 계단 하나 올라가는데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한 5-6개 올라가는 데만 10분, 15분씩 걸리시는 거야. 근데 이 요양부 선생님은 안 올려줘요. 안 도와주세요. 그냥 이렇게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생이 나갔잖아요. 실습 학생이. 딱 실습 학생이 나와서 딱 보고 기겁을 하시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안 도와주냐. 딱 봐도 파킨슨인데, 딱 봐도 불편한데, 시간 오래 걸리는데. 이래가지고 이제 저한테 오셔서 어떤 말까지 하셨냐면, 선생님, 교수님, 저가 나갔던 그 실습지에는요, 학대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학대요? 누가 학대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안 도와줘요. 그리고 막, 그분이 애 갈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게 학대지 뭐가 학대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럼 저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보신 거 오늘 장면 하나잖아요. 거기 계신 요양본 선생님이 안 잡아줘 봤을까요? 말 안 해줘 봤을까요? 할 거 안 해봤을까요? 다 해봤어요. 그분 선에서. 선생님만 모르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방법의 경험 중에서 가장 그분한테 맞는 방법이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올라갈 때까지 10분, 15분을 기다리는 게 저분을 가장 위한 방법이다라고 그분은 판단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왜 선생님 마음대로 그 선생님 앞에 있던, 함께 있던 시간들에 대한 노고나 있으면 다 그냥 묵살시키시고 보이는 것만으로 학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러면 이제 그분 태도가 바뀌거든요. 이런 게 우리가 한 사람을 온전히 이해하는 거예요. 온전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현재가 아닌 과거를 좀 되짚어 볼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런 분들이 도움자를 섰으면 좋겠어요. 그럼 진짜 오해 없이 잘 서로가 융합이 돼서 갈 텐데. 그래서 이런 답답한 상황이 왔을 때 왜 그러세요? 도대체 이렇게 묻지 마시고 너는 왜 모를까? 네가 못 본 게 있을까? 못 들은 게 있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주신다면 그러면 치매 오신가의 다툼이 소통이 조금 더 잘 될 거예요. 다툼을 줄여가면서. 자,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하죠. 선생님 이거 치매 안센터 문장인데 치매 파트너 기억 나갈 때 항상 마지막에 선생님 기억나세요? 선생님 치매 파트 안 가르치셔서 잘 요양보도 표준교재에 문제행동 영상이 쭉 나가면요 똑같은 말이 들어가거든요. 행동심리 증상은 가족을 힘들고 지치게 하지만 부드럽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이 결국 치매 요인 그리고 가족인 나에게도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대처 방법에 개선할 부분은 없는지 돌아보고 치매 노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입니다. 치매 치매 안센터와 함께합니다. 이러면서 네, 마음 읽어주는 선생님. 그런데 이제 가서 봐보세요. 거기는 치매 안센터는 여기다가 밑줄을 쳤어요. 빨간색을. 근데 저는 여기다 밑줄 안 쳐요. 저는 여기다 밑줄 칩니다. 헤아리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나의 대처 방법을 개선할 부분. 이거 뭐냐면 나는 왜 모르는 거야. 나 치매 공부 덜 했어.
내가 모르는 게 분명히 있어. 이렇게 나한테 문제를 찾아야지. 왜 그러시는데요? 왜 그러긴 치매니까 그렇지. 여러분 3살 배기가 밥 먹다가 바닥에 물 떨어뜨리면 우리가 가서 너 왜 바닥에 물 떨어뜨려?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바꿔주죠. 왜? 왜니까. 그런데 왜 치매 씨한테 왜 먹을 때 거기다 물 떨어뜨리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 똑같다고요. 치매여서 그런 걸 어떡하냐고요. 그러면 나한테 너는 왜 모르니 치매하신 상태가 저렇게 되면 먹다가 물을 흘린다는 걸 이렇게 나한테 물어봐야지. 이 화살은 전부 다 그쪽을 꽂히는 게 아니라 나한테 꽂아줘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치매 돌봄에 돌봄자가 소통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기법 가족으로 넘어가는데, 자, 공감은 앞에서 했으니까 네, 저는 이제 요거 하나만 할 거예요. 관심도 네, 요거. 남의 세대 대체 이거 할 거예요. 이거 진짜 이거가 가족 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거더라고요. 자, 힘 도둑이 이렇게 얘기하면 힘 도둑이. 자, 힘 도둑이 안에 격려하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랜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힘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고 힘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라고 격려하며 가족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고 격려하기 방법에는 칭찬하기와 인정하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힘을 돋우는 방법은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칭찬이고 하나는 인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뭐를 보는 거냐면 자, 1번 칭찬, 2번 인정, 3번 힘내세요는 저는 희망이라고 하겠습니다. 희망. 자, 잘 들어보세요. 인정과 칭찬과 희망의 3가지가 있는데 과거, 현재, 미래랑 연결시키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과거에다가 칭찬을 넣을까요? 인정을 넣을까요? 희망을 넣을까요? 인정. 그렇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인정. 과거는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 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잘 해오셨습니다. 네, 내가 모르는 게 있잖아요. 과거는 내가 같이 하지 않으셨잖아요. 자, 여러분은 주변에 어느 누가 여러분한테 와서 힘내세요. 이렇게 힘나세요? 저는 힘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힘이 나고 어떻게 해야 힘을 돋우는 거냐면 그래요. 과거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힘내세요가 힘이 안 났던 이유는 다른 거 다 잘라먹고 미래만 얘기하니까 그러죠. 내일부터 힘내세요. 다음 시간부터 힘내세요. 미래 얘기만 하는 거죠. 힘 안 나요 진짜. 근데 어떻게 해야 힘이 나나 봤더니 지금까지 내가 잘 모르는 당신의 삶이 있지만 그 삶 속에서 무던히 애써 왔을 겁니다. 고군분투하시면서 그렇게 그런 삶의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이는 이 모습이 계신 거잖아요. 그건 인정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까지 선생님 아주 잘 해보셨어요. 네, 지금까지 엄청 많이 애쓰시면 잘 해보셨고 지금까지 오시는 요정이 그것 때문에 오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너무나 애쓰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수고가 정말 많으셨고 아주 열심히 잘해왔어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너무너무 잘 하셨어요. 지금까지. 제가 모르는 그 시간들마저도 선생님들은 나는 모르지만 고군분투 하시면서 애쓰셔 오셨을 거니까 그게 바로 뭐냐면 인정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시간은 뭘까요? 칭찬. 그게 그렇죠. 이게 칭찬이잖아요. 그렇게 애쓰셨던 모든 인정 가운데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예쁜 모습, 건장한 모습, 튼튼한 모습, 그렇죠? 이런 모습들이 지금 있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의 여기를 칭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이 뭘까요? 힘내세요. 그렇죠. 그래야 힘이 나는 거지. 이제 미래의 시간에 한 줄기의 희망을 부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보십시오. 예, 뭐 좋은 날이 올지 안 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고 오셨으니 조금 한 줄기 빛이라도 비칠 시간이 분명히 오실 겁니다. 이렇게 토닥이고 예, 이렇게 해주고 안아주고 이런 모든 과정 한 사람한테 힘을 돋우면서 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끌어안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끌어안는 힘. 이거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의 모든 세월을 다 끌어안는 힘. 이게 비록 됐을 때 그 사람한테 진짜 힘이 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예, 제가 이제 이게 표준교재에 나와 있는 거예요. 영서 표준교재. 치매에 걸린 아내를 돌보는 주 보호자인 남편은
아내의 실금 현상과 배회 현상이 심해지자 우울해하고 불안해하며 자신이 하는 돌보는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 의심이 든다고 말한다. 아내를 잘 돌볼 자신이 없고 아내의 상태는 점점 나빠져서 힘들다고 한다. 그러면 이때 힘 도둑이 격려를 해보십시오. 이게 실질적으로 연구도 표준 기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선생님도 여기다 문장을 막 써요. 이렇게 막 쓴단 말이에요. 네, 그럼 선생님도 한번 해보세요. 네, 지금 이제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보세요. 뭐라 할까요? 네, 저런 가족이 있어요. 나 지금 저런데요.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 힘을. 제가 이미 답은 다 알려드렸잖아요. 네, 저는 여지껏 참 잘해오셨어요. 그래요?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당신이 힘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나빠지는 것을 부정하지 마시고 네. 계속 나빠지고 그러면 돌아지겠지만 힘내세요. 네, 그래요. 네, 그래요. 또 선생님 한 번 해주세요. 자, 그 사람의 과거를 인정한다. 실금 현상도 있고 배회가 있어서 네. 힘드시겠지만 네, 지금까지 잘 돌보셨고 그렇죠. 인정. 배회 현상이 있어도 지금 이렇게 잘 계시니까 그렇죠.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잘 옆에 계셔주시고 네. 지금처럼만 하시면 네. 이제 조금이라도 네. 나아지실 수 있어요. 아, 네. 다 했죠? 정답이네, 정답. 정답. 네, 오늘 역시. 정답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실금과 배회 현상이 있지만 잘 해오셨고, 그런 해오셨던 수고로움의 애씀 때문에 오늘 현재 이렇게 상태에 이르러 계셔서 더 악화되지 않으셨고, 예, 앞으로 조금 더 가시다가, 예, 뭐, 물론 실금을 좋아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 희망이 오실 테니까 조금만 더 힘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아는 하나님도 항상 그랬어요. 지나고 나서 가르쳐 주셔. 그때는 안 가르치면 절대 안 가르치세요. 그리고 지나고 나서 그때 그래서 이렇게 뒤늦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다 보니까 이 경험을 몇 번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고난이 오면 힘들고 막 짜증나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오거든요. 그런데 한쪽은 좀 여유를 줘요. 그 여유가 뭐냐면 또 뭐 하시려고 시키셨겠지. 또 뭐 하시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겠지? 라고 하는 한쪽의 희망은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제 약간 신앙으로 극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 선생님들이 4번이라는 횟수가 사실 길면 길고 짧으면 짧거든요. 네, 이렇게 꼬박꼬박 4번 오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이제 중간에 오셨다가 또 일이 있어서 다시 오신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사실 4번 정도 만나면 그래도 좀 정이 들어요. 그쵸? 네. 이렇게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이름도 얽히고, 한 번은 사실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일회성의 수업에서는 그냥 그래도 뭔가 하고 왔다 이런 느낌으로 거의 끝났는데, 이렇게 연달아서 2번, 3번, 4번 이렇게 이어지는 데는 그래도 좀 정이 많이 드는 편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친밀하게 이렇게 이야기도 좀 건넬 수 있고, 제가 첫날에 오셨을 때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이런 걸 안 물어봤잖아요. 네, 서로 불편하니까. 근데 이제 2번째, 3번째 되면서 이런 교감이 좀 생기는 거거든요. 결국 사람과 사이 안에서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소통. 그 소통이 결국 뭐냐면 마음을 나누는 거. 예, 마음을 나누는 사람과는 오래 갑니다. 왜? 치매는 감정기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감정기억. 감정기억이 제일 오래 가요. 좋았던 기억, 사랑했던 기억, 아팠던 기억도 오래 갑니다. 네, 그러나 감정으로 익혔던 기억들은 바래지 않아요. 절대 색이 바라지 않고 향이 바라지 않고 그 느낌이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감정 기억들을 오래오래 갖고 사시는 선생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는 4번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치매 시어머니를 3년 모셨어요. 아, 저요? 네. 미경입니다. 이렇게 대답해 줄 거예요. 그러면 별을 붙이시고 미경아 너가 최고야 이렇게 되셨어요? 되셨어요? 다른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네, 모두 다 해주셨다는데. 같이요. 네, 자 잠깐만요. 그 다음에 하트는 자 이름이 용순 그쵸? 저 용순아 여기 붙이면서 용순아 너를 사랑해 이렇게 이해되셨을까요? 별은 최고야. 그렇죠. 이름을 넣고 너가 최고야. 누가 최고야. 그다음에 하트는 너를 사랑해. 옳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들고 일어나셔서 2장을 들고 일어나셔서 네. 그걸 다 하셔야 끝이 나요. 다 붙이고
하시면 아마 될 거예요. 네, 일단은 한 사람씩은 다 해주시고 그 다음에 네 남으면 2개 주세요. 근데 한 번에 2개는 붙이지 마시고 알겠을까요?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최고 최고야. 두개 감췄어? 내가 보이는데. 용님 별거 아닌데 행복해지네요. 요게 이렇게 하트나 별이 이렇게 묶음지로다가 한 1,000원에 무조건 1,000원에 한 50개 정도 이상 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를 네, 이렇게 매일 잘라가지고 하루에 하나씩만 해줘도 엄청나게 그게 엄청나게. 네. 근데 이거 하고 다 좋아하세요. 어떠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살면서 이런 소리를 하루에 12번 이상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한테 최고야를 막 반복해주지 않으니까. 사랑한다 소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우리 선생님, 미역 선생님이 가족끼리 하면 좀 좋겠다라고 했는데 예, 가족 행사 같은 거 뭐 그죠? 뭐 같이 놀러 간다거나 뭐 가족 네크 게임이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랬을 때 해보셔도 굉장히 좋고 예, 그리고 이제 돌봄자 입장에서 되시면 이제 이렇게 어르신들이나 대상자 만나러 가실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죠? 이런 거 해주시면 굉장히 많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는 약간 뭐였냐면 조금 나를 좀 더 사랑하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는 시간이에요. 왜냐면 늘 말씀드리지만 내 행복이 채워지지 않으면 남한테 행복을 전해주는 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안에 사랑이 있을 때 진짜 사랑이 가는 거고 내 안에 사랑이 비어있다면 네, 그러면 이제 진짜 사랑을 주는 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대표적으로 저한테 그런 걸 알려주셨던 분이 김창욱 교수님이셨어요. 다 좋아하시잖아요. 김창욱 교수님이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웃는데요. 근데 난 하나도 안 즐겁대요. 난 하나도 안 즐겁대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렇게 했더니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죠. 근데 강의는 그분 워낙 오래 하시고 자리만 서셔서 그냥 사람만 있고 마이크만 있으면 그냥 싹 이렇게 흘러가는 그게 있는데 안에서 흘러넘치는 기쁨이 이제 많이 고갈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 유럽의 어느 수도원으로 예, 갔다 오셨다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안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나한테만 질문을 했대요. 나는 언제 행복하고 나는 언제 즐겁고 나는 무엇 할 때 내 삶이 달라지나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걸 채우고 나서 그 다음에 가보니까 확실히 달라진다 이렇게. 저도 그 말이 거의 공감합니다. 사람도 그냥 사랑을 누군가를 해줘야 되는데 나 진짜 누군가를 잘 돌봐줘야 되는데 이랬을 때 내 안의 사랑과 나를 먼저 돌보는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딱히 고민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놓치고 있다면 그거부터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나를 좀 채우는 시간이었으면 오늘은 그 채움을 좀 나눠주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치매 대상자와 소통하는 방법, 그 다음 이제 더불어 가족들도 대상자만큼이나 힘든 상황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진짜 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치매 대상자를 대하는 공통의 어떤 자세와 기본 원칙이 어떤지, 그 다음 또 치매도 경도 치매냐 중고도 치매냐에 따라서 치매 없이 상태가 좀 다르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하는 기법이 어떻게 되고 또 가족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일단은 이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 자세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의 상태도 중요하고 원인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몸에 배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흘러날 수 있도록 일단은 내가 단련되고 훈련되는 게 기본이다. 그러니까 저는 치매 수업할 때 그런 얘기 하거든요. 밥 안 줘?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했어요. 네, 부정하는 거니까. 모든 사람은 인정하는 걸 좋아하지 부정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아니 어르신 조금 전에 드셨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상황의 말을 부정하는 거라 인정해라. 그때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어르신 잠깐만 기다리시겠어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 잠깐만 기다리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주겠다는 말이 아니면 그거 뭡니까? 멘트예요. 자, 멘트가 이런 거죠. 엘리베이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내가 엘리베이터를 사려고 딱 쓰잖아요. 그 저기서 누가 막 와요. 그거 빨리 멘트를 해야 돼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 하시는구나. 멘트. 잠깐만요. 아니 저기서 누가 막 와.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보자마자 튀어나오는 멘트
5 글자 있잖아요. 안녕하세요. 그러죠. 빨리 오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그거요. 안녕하세요 이거 하잖아요. 누구 저기서 막 와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데 그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진짜 안녕히 하신 걸 묻는 말일까요 이게? 아니잖아요. 왜? 안녕하세요를 묻는 말이면 그분한테 이런 질문해야 돼요. 저는 11층에 사는데 5층에 사시나 봐요. 처음 뵙는데 언제 이사 오셨어요? 오늘 날씨는 어떠세요? 막 그죠? 오늘 식사는 잘 하셨어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그 사람의 안녕이 궁금한 거지. 안녕하세요.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안녕을 묻는 말은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는 이 멘트를 왜 하냐는 거죠. 너무 불편해요. 나 11층 그분 5층이면 멘트 안 하고 엘리베이터 타고 있으면 5층 올라가는 사이까지 너무 불편해요. 또 하나의 불편함이 뭐냐? 내릴 때 엉덩이에다 대고 하면 더 이상해. 만났을 때 하고 갈 때 하면 괜찮은데 만났을 때 안 했는데 갈 때 하려니까 그것도 좀 이상한 거예요. 자, 그래서 안녕하세요라는 말은 제가 멘트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과 나와 공유하는 시간에 불편함을 깨뜨리는 그 멘트가 안녕하세요일 하나도 안 불편하거든요. 갈 때도 안녕히 가세요 말하는 불편하지 않고. 자, 치매 어르신한테 밥 안 줘? 이렇게 얘기했을 때 예 어르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라는 이야기는 그분의 말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기다려 달라는 부탁의 멘트를